아더스 경찰신무종합의 박원종입니다. 먼저 기억과 암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00년에 그리스의 시모니데스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왕이 주관한 연회에 참석했다가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에 그 돌로 지어졌던 연회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때 그 시모니데스는 연회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시인들은 뭐 서너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서사시를 또 외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암기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 일화 때문에 시모니데스는 기억법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억법에 대한 연구가 기원전 500년부터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 뭐 우리가 잘 아는 동료입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동료가 있죠.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원숭이, 사과, 바나나, 기차, 비행기, 백두산이죠. 이 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6개 단어를 순서대로 외우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노래를 성인이 된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는 자세히 보면은 뭐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비논리적입니다. 빨간 것이 뭐 사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바나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아무튼 이 노래 덕분에 이제 6개의 키워드를 순서대로 암기를 할 수가 있게 됐죠. 일주일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떠오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하면은 다른 일들도 연쇄적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은 서로가 연결되어서 저장이 되는 속성 때문에 하나의 실마리만 잘 잡으면 전체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암기법은 기억의 뼈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억력과 암기력은 말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부러 어떻게 노력하지 않아도 경험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고, 암기력이라는 것은 일부러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테크닉적인 것입니다. 시모니데스는 평소에 암기법에 대한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았던 것이고, 또 동료는 기억의 연상법과 노래를 결합한 일종의 암기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적당한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집중력을 높이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암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기술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뼈대부터 단단히 세우죠. 기둥만 튼튼하게 세워두면 뭐 벽이라든가 천장 같은 것은 그 기둥에 잘 연결시키면은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 어딘가에 보면은 이 쓰레기들이 막 흘러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엉겨 붙어서 작은 섬을 이루고 있다고 하죠. 이 망망대해에서도 어떤 기댈 것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붙들어 들 수가 있습니다. 암기법이라는 것도 이 기억이라는 흩어져 있는 그러한 조각들을 뭉치게 하는 그러한 기초 작업이 되는 것이고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암기법을 찾는 것은 낯을 가는 것이다. 가을에 한 농촌 마을에서 두 농부가 논에서 열심히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도 펴지도 않고 계속 일만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논두렁에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이 수확한 벼의 양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틈틈이 쉬었던 그 농부의 수확량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했던 농부가 물었죠.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쉬었던 농부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쉬면서 낯을 갈았거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실 이 농부가 낯을 가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암기법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암기법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그 암기법을 찾아내는 것이 뭐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시간도 꽤 걸리죠. 하지만 그것은 낯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벼의 수확량을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에서 많은 암기법을 제가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낫이 좀 무뎌지면 제가 미리 갈아둔 이 낫을 그냥 빌려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세이브하시고 좋은 결과, 많은 수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두스 숫자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찰 실무 과목에서 한 40% 정도가 숫자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숫자 문제가 특히 또 난이도가 높고요. 승진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첫걸음은 숫자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참 암기하기 힘든데 그것은 숫자에는 아무런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숫자에도 보면은 24는 우리가 흔히 이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79는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라산 높이는 1950m. 이것은 한 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에베레스트 높이는 8,848m인데 8848.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그 네팔에 있죠.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바꾸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은 숫자를 좀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팔에 있는 이 에베레스트가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이 접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그게 그 8,848m가 아니라 8,850m 아니야? 이러면서 50m로 좀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워낙 높은 산이고 또 눈도 쌓이고 하다 보면은 뭐 2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네팔에서 안 된다. 그것은 88네팔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름이 네팔인데 이 네팔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저는 이제 이 숫자를 한글로 바꿀 수 있는 좀 체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를 한 개의 글자로 치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부터 이렇게 0까지 있고 또 10이 있죠. 그런데 1은 히읗하고 대응이 되고 2는 디귿, 3은 시읒, 4는 니은 이렇게 각 숫자별로 자음 하나씩을 다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또 모음도 이렇게 다 부여를 했죠. 이렇게 자음이 부여된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첫 번째 자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하고 6은 두고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되니까 치읓, 피읓, 기역이 되겠죠. 뭐 암기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치읓하고 비슷한 지읒도 7로 표현이 되고 피읓하고 비슷한 티읕도 8 그리고 기역하고 비슷한 키역도 9로 보조적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5하고 6은 첫 자음이 이형이잖아요. 이형이다 보니까 서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1하고 2하고도 첫 자음이 이형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5는 자음의 순서가 미음이 5번째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죠. 미음이 5번째 오기 때문에 5는 미음에다가 부여를 하고 6은 비읍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번 이걸 순서대로 외운다고 하면 한둘 셋넷 미비 그러니까 5하고 6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비로 하면은 미음과 비읍을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8, 9 이렇게 해서 각 이 암기 말에 첫 자음이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정되지 않은 자음이 있습니다. 이형하고 리을이죠. 이형하고 리을이 첫 자음으로 오게 되면은 이게 숫자 값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모음의 값이 그 숫자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음의 값이 이렇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R라는 것이 있죠. 여기는 첫 자음이 이제 이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형은 값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모음값을 보는 것이죠. 모음값은 A는 1입니다. 그래서 A는 1이 되고 야는 2가 되는 것이죠. 리을이 왔다면 라도 마찬가지로 1이 되고 랴도 2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음은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아야, 어여, 오, 요가 돼야 되는데 요가 지금 8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요, 우유, 유가 8인데 유는 다시 6으로 와 있죠. 이렇게 바꾼 이유는 6이라는 것을 발음을 할 때 유가 나오죠. 모음이. 그래서 8에 있는 원래 8에 있었던 유와
원래 6에 있었던 요가 서로 뒤바꾸어서 U가 6이 되고 요가 8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순서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터 0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요것을 이제 좀 더 쉽게 하면은 아야, 의여가 되고 오, 6이 되죠. 그리고 우요인데 우표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피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가 나오면은 8이라는 것을 쉽게 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음의 순서가 있고 모음의 순서가 있는데 아무튼 제 책을 보는 동안에는 그냥 자음의 순서는 한둘 셋넷 미비 칠 팔 구, 모음의 순서는 아야 의여 오육 우표 의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두스 숫자법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복잡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거의 한 90% 이상을 적용한 것은 이 자음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읽을 때 나는 소리 그대로죠. 다만 이제 미음이 5가 되고 비읍이 6이 된다는 것,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 숫자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1 같은 것입니다. 1은 이제 숫자법으로 하게 되면은 0이 처음에 왔기 때문에 모음이 2가 되면 2는 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받침을 안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0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이죠. 1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죠. 1을 두고 0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은 1이다. 예외적으로. 2와 리도 2가 된다. 4 같은 경우도 첫 자음이 시옷이 왔기 때문에 시옷은 무조건 3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4라는 고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시옷에도 불구하고 4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0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0이라고 부르니까 영공, 빵떡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무조건 0이다. 그리고 10은 또 우리가 열이라고 하죠. 10은 당연히 10이 되고요. 열이라고도 하고 또 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투에서 이제 10을 장이라고 하죠. 장땡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류라는 게 있습니다. 시류는 시라는 말에 받침만 다른 것들은 모두 10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받침이 기역이 들어가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식, 니은이 들어가면 신, 또 리을이 들어가면 실 이런 것들은 모두 10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숫자표 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아래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에 보면은 그 장기 실종 아동 등이란 신고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여도 발견되지 아니한 아동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잘 나옵니다.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해서는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장기 실종 아동이라고 하느냐, 혹은 뭐 신고 접수한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실종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48이라는 것을 장기 실종이란 말하고 잘 연결을 시켜서 암기를 하면 되겠죠. 자, 48이라는 것은 이제 4라는 것은 뭐 니은이 초성이거나 혹은 예외적으로 4인 경우가 되고 8은 피읍이 되는 것이죠. 혹은 뭐 티엇이 됩니다. 그래서 4는 저는 이제 사태라는 말로 치환을 해봤습니다. 4는 4가 되고 피읍이지만은 티엇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태라는 말로 치환을 했고, 그리고 신고 접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면은 장기 실종 신사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 실종 아동은 48시간이다 이렇게 길게 암기할 필요 없이 그냥 장기 실종 신사태 이렇게만 암기를 하면 48이라는 것은 저절로 연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암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아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쌍자음은 단자음하고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따라는 말은 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벌식하고 3벌식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은 한 글자의 자음 초성만 가지고 숫자 한 개를 표현을 했죠. 이런 것을 이제 1벌식이라고 한다면은, 한 글자에는 이제 초성과 중성, 받침인 종성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성하고 중성으로 숫자를 표현하면 숫자를 두 개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받침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벌식이라고, 또 초성과 중성, 종성까지 하면은 이게 세 개니까 숫자를 세 개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삼벌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학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걸 일벌식으로 하면은 히읗이 첫 번째 초성이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근데 이벌식이라 하면은 이제 받침을 무시하고 히읗하고 아가 되니까 히읗은 1이 되고 아는 또 첫 번째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1이 되겠죠. 삼벌식이라면 이제 그 받침까지 보니까 받침이 더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읗, 아, 기억이 되는데, 기억도 첫 번째, 기억은 9가 되죠. 9. 그러니까 119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로 119라는 아주 큰 숫자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삼벌식으로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벌식이나 삼벌식은 이 숫자를 크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한글 발음하고 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글자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낱말을 만들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찰 실무에서는 거의 뭐 숫자가 뭐 커봤자 한 48 정도까지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주로 1벌식 아더스 숫자법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벌식으로 사용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이 소음 기준인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간에 주거지역 등에서는 65dB, 야간인 경우에는 60dB입니다. 기타 지역에서는 75dB, 또 야간에는 65dB이 되는 것이죠. 자, 65라는 것은, 자, 6은 아까 숫자법을 할 때 비읍이 되죠. 그리고 5는 이제 모음이니까 아야, 어여, 오가 되니까 오가 됩니다. 그러면 비읍하고 오하고 합치면은 보가 되죠. 보가 되지만은 제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단자음 비읍과 쌍비읍은 숫자 값이 같기 때문에 저는 뽀라고 바꿨습니다. 뽀로 바꾸고, 마찬가지로 이제 6은 또 비읍이고 2형은 모음이 이가 되죠.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뽀하고 B가 되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7은 이제 치읓이 되니까 초가 되고, 요것은 이제 단자음, 보를 사용해서 보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뽀, 삐, 초, 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 전체를 암기하기 위해서 주간의 주거지역부터 시작한다 하는 의미로서 주주, 뽀삐, 기타, 초보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밑에 보면은 뽀삐라는 것은 뭐 흔한 강아지 이름이죠. 우리 그 두루마리 화단지에도 보면은 뽀삐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로 동물원이라는 뜻이죠. 동물원. 그래서 이제 주주 동물원에 뽀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기타 연주가 초보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암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숫자법을 응용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숫자법을 만들면서, 이걸 좀, 그, 핸드폰에 그 어플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를 좀 더 간편하게 한글로 바꿀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핸드폰에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두스 숫자 암기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어플이 뜹니다. 무료니까 바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0에서 99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입력하려면은 일단 99까지 입력을 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더 큰 숫자는 두 개씩 잘라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면 되죠. 뭐 숫자가 10개라도 두 개씩 잘라서 5단어를 만들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어플에 들어가 보면은 숫자만 넣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아두스 숫자법의 숫자법을 충족하는 우리 한글 단어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렇게 원하는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말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 기능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숫자를 예를 들어서 뭐 24다 이렇게 24를 넣으면은 되게 많은 그 단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다 보려면 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그 자주 쓸 수 있고 좀 쓸만한 단어들만 정말 눈이 아프게 그 추천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추천어를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발음이 비슷한, 그러니까 숫자와 발음이 비슷한 발음 검색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특별하게 나는 이 숫자에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단어장 기능이 있어서 거기에 추가도 할 수 있고 또 뭐 수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전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낱말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낱말찾기 기능도 되게 편리한데요. 예를 들면은 뭐 자음 뭐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만 쳐가지고 이렇게 딱 누르면은 초성만 그 기역 니은 디귿을 충족하는 단어를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암기법을 만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보통은 근데 이게 잘 안 쓰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그 암기법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잘 안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시다 보면은 또 굳이 또 만들고 싶은 뭐 그런 암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억법과 또 암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강의부터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